안녕하세요. 저는 한식 뷔페 브랜드 사장님이신 장 여사님의 외동딸 한주희라고 합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사신 저희 어머니께서 몇 년 전 사장님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저도 곁에서 돕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엿한 대표 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우리 장 여사님의 식당이 이만큼 자리 잡기까지 큰일 작은 일 참 많았는데요. 그중 제일 큰일이었고 또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뀐 일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엄마 손맛 덕분에 남편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건이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손맛을 보면 잊지 못하는 지인분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음식으로 사업을 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나셨던 것 같아요. 제 초등학교 친구 하나는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다 식사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해요. 얘 주희야, 어머니 잘 계시지? 어제 오이소박이 사 먹었는데 나 또 어머님 생각났잖아. 내 인생 오이소박이는 어머님 뷰소박이인데 그 깻잎장아찌도 나 태어나서 그때 깻잎장아찌 처음 먹어봤잖아. 진짜 먹고 싶다. 너희 집 가면 혹시 어머니 반찬 있니? 놀러와. 지금 오이소박이는 없는데 깻잎은 있다. 나 밥 해놓고 기다릴까? 비단 이 친구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한 번이라도 놀러왔던 제 친구들은 저희 엄마 음식을 맛본 후에 절대 잊지 못한다며 어른이 되어서도 종종 말하곤 합니다. 친구네 가서 밥 먹고 감동한 적은 저희 집밖에 없다면서요. 학창시절 시험이 끝나면 주인에 가서 점심 먹자 하고 우르르 몰려와 엄마가 해주시는 요리와 반찬에 배를 채우던 친구들이 여럿돼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랜 기간 인쇄업에 종사하셨는데요.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늘 20명 남짓된다고 들었어요. 그 회사에는 한 달에 한 번 도시락 데이가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싸주신 김치를 먹어본 직원분들께서 이 김치 어디 거냐고 많이 물어보셨대요. 아내가 만든 거라고 하시면 다들 돈 주고 살 방법이 없냐고, 왜 김치 장사 안 하느냐고 물으신다며 아버지는 늘 엄마 음식 솜씨를 자랑하셨어요. 엄마는 그런 칭찬이 늘 즐겁다고 하시며 김장날에 김장을 엄청 많이 하셔서 주위에 나눠주시고 주변 사람들 반응에 뿌듯해 하셨어요. 물론 저희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맛있는 거 먹는 게 삶의 낙이라는 고모부나 일하느라 바빠서 반찬 사 먹어야 한다는 막내 이모, 요리 잘하시면서 저희 엄마한테는 못 당하겠다는 외숙모까지 모두 저희 집에 오시면 역시를 연발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직을 앞두신 아빠께서 엄마한테 식당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간 주변 반응을 보면 분명히 흥할 거라고 작게 시작해보자고요. 여보, 나 퇴직금 나오면 식당 차릴 정도는 될 텐데 혹시 당신 조그만 식당 하나 해볼 생각 없어? 당신이 그랬잖아.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음식 맛있게 먹는 거 보는 게 행복이라면서. 자기가 음식 만들어줘. 짜잘한 나머지 일은 내가 옆에서 도울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뭐 일을 해봤어야 알지. 식당도 사업인데 괜찮을까? 수익이 엄청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더 나이 들기 전에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망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 주희야, 아빠 퇴직하면 이제 아빠가 엄마를 좀 밀어주고 싶은데 어때? 때마침 아빠 친구가 식당 자리를 내놓아서 그거 인수해서 해볼까 하는데. 엄마, 진짜 잘할 수 있겠어? 식당 하면 쉬는 날도 없고 많이 힘들대. 엄마 아빠 고생하시는 거 나 싫은데. 엄마 그동안 집에만 있다가 사장님 소리 들을 생각하니까 기분은 좋아지긴 한다, 야. 우리 좀 추진해보자.
여보, 고마워요. 든든하네. 부모님은 아버지 친구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접으려는 식당을 인수받아 본격적으로 오픈 준비에 나섰습니다. 식당 위치는 평일엔 주위 사무실에 출근하는 손님들과 주말엔 대형 어학원에 오는 대학생들이 많은 곳에 있었어요. 이전 사장님인 아빠 친구분도 건강 문제만 아니면 정말 아까운 목이라고 하시면서 엄마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부로 엄마가 너 말고 자식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야. 주위 너 낳아서 기를 때처럼 그 마음으로 한번 해봐야지. 도와줘서 고마워. 한편으로 걱정된다고 하시면서도 이렇게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줄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한식에 자신이 있긴 한데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하나 고민하시다가 고급형 한식 뷔페를 차리셨어요. 매일 같은 음식을 하기엔 본인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전문 메뉴로 무언가를 정하기엔 가정 백반 음식을 했을 때 주변 반응이 좋았다고 하시며 그렇게 정했어요. 그동안 엄마 음식을 먹어본 주변 지인분들의 응원도 컸습니다. 가게를 열기 전부터 3개월 전역 예약이 꽉 찰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어요. 유일하게 엄마 식당에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저희 남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앞뒤가 다른 인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뭐? 식당? 어머니가 뭔 식당? 젊은 사람들이 해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개고생이야 그거. 당신이 지금이라도 말려야 된다니까. 그래도 엄마가 식당 준비하시면서 표정도 밝아지고 요즘 잘 만나신다는데 도와드려야지. 당신 회사 다니면서 피곤해서 그거 어떡하려고. 내 친구들 보니까 저가가 식당 하면 주말마다 아들, 딸, 사위에 며느리까지 다 부르던데. 양파 까라, 쌀 날라라, 김장 날이다. 알바 쉬는 날이니 와서 서빙해라, 설거지 좀 해다오. 호출 엄청 온대. 나 갑자기 겁나네. 내가 언제 당신한테 양파 까달라 설거지 해달라 부탁한다 그랬어? 시작도 전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당신한테 나 그런 부탁 안 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 건데? 됐다. 식당 오픈해도 올 필요 없어. 참나. 그동안 엄마한테 얻어먹은 밥이 얼만데 말이라도 도와드린다고는 못할 망정 왜 저렇게 우는 소리를 해? 저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부모님께 초를 치는 남편이 못내 서운했어요. 연애 때는 그렇게 예쁜 말만 하더니 어쩜 저렇게 자기 생각만 하고 못되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가게 정식 오픈 전에 온 식구들을 불러서 음식을 선보였어요. 식구들이 속속 도착하고 느지막이 남편도 퇴근길에 길이 막혔다며 얼굴을 내밀었어요. 저희 엄마는 남편이 떠온 뷔페 그릇 앞에 반찬 그릇을 끌어다 주시고 메인 반찬인 고추장 불고기도 남편 앞에 더 퍼다 주셨어요. 누가 봐도 사랑받는 사위의 얼굴을 하고 남편은 빙긋이 웃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내 음식 제일 맛있게 먹어준 사람이 자네인데 어때? 그리고 언제든지 배고프면 와. 내가 우리 사위 밥은 1번으로 챙겨줘야지. 어머니 음식에 반해서 이 집에 장가 온 사람이 저 아닙니까? 이제 줄 서도 어머니 음식 못 먹게 될까 봐 겁나는데요. 우리 사위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먹어. 저녁 때도 놓치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 식당 오픈하시는데 자주 못 들러서 죄송하죠. 이 사람이 괜찮다고 하는데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어머니 음식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맛있어요. 가지볶음이랑 배추전 조금만 싸주세요. 그럼 우리 사위한테 여기 있는 거 싸줄 수 있지. 안 그래도 김치랑 석박지는 통에 넣어놨어. 이따 까먹지 말고 챙겨가.
남편의 넉살에 엄마 아빠는 물론 축하해주러 온 가족분들이 박장대소를 했어요. 어쩜 저 집 사이는 저렇게 성격도 좋으냐며 어른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도 처가에 잘하는 남편을 둔 복받은 아내가 되어 그런지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집에서는 내내 투덜거렸으면서도 앞에서는 저렇게 넉살 좋게 해주다니 마음이 풀렸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얼굴을 갈아 끼우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무거워. 많이도 싸주셨네. 다 먹지도 못할걸. 뭐? 방금 뭐라 그랬어? 그렇잖아. 우리도 한두 끼 먹는 거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주시면 이 반찬은 누가 다 먹냐고. 당신은 먹지 마라 그럼. 내가 다 먹을 거야. 남김없이 싹싹. 싸주신 마음은 생각 못하고 콕 저렇게 필터 없이 말을 하더라. 자기야, 아니 어머니 식당 오래 못하셔. 동네에서 좀 나간다고 난다긴다 해도 서울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 어머니 음식은 40대 이상만 먹혀. 젊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야 돈이 되지. 괜히 이것저것 장비 많이 사지 말라고 일러드려라. 아니다. 그래 뭐 실패도 좋은 경험이니까. 맘만 좋다고만 별소리를 다 한다. 백반 스타일 한식 뷔페인데 전 연령이 다 잘 먹지 뭔 젊은이들 타령이야. 겉으로는 투덜거리는 남편 말에 토를 다는 것 같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되긴 했어요. 남편 말도 완전 틀린 것 같지만은 않았거든요. 혹시 엄마의 식당 사업이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빚만 생기는 건 아닐까? 내심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남편의 표현법은 솔직하다고 해야 할지 건방지다고 해야 할지 매번 선을 넘는 기분이 들어 심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식당을 오픈한 지 3달을 막 넘겼을 때였어요. 오픈 초기에는 지인들로부터 이미 예약이 차 있었기에 매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은 했었는데 이후 스케줄도 계속 빡빡한 겁니다. 식당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되었어요. 월세를 내고도 순수익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또 남편이 제 들뜬 기분을 망쳤어요. 여보, 나 엄마한테 들렀다 왔는데 점심에는 매일 만석이고 종종 단체 손님들도 들어온대. 반찬이 계속 바뀌니까 주위 회사원들 반응도 좋은가 봐. 진짜 다행이지. 실은 당신이 잘 될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 나도 속으로 장사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됐거든. 아이고 그거 몇 달 했다고 또 신났어. 자기야, 옆에 회사가 많으니까 그 정도는 유지가 되겠지. 근데 잘 봐. 초반에 어머님 아버님 친구분들이 엄청 다녀가신 거. 오픈했다고 초반에 쿠폰 이벤트하고 사람들도 문 열었다니까 가보자 하면서 호기심에 온 거. 지금 다 그거야. 지켜봐야 된다니까. 설레발 치지 마. 그래도 2번 오고 3번 오는 손님들이 많다던데 이 정도면 자리 잡은 거 아니야? 나도 회사 근처에 새로 문 연 식당 있으면 그냥 가보자고 그래. 이제 어느 정도 회전하고 나면 손님들이 계속 올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집으로만 다닐지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오픈발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 그래. 아직 안정권 아니야? 이 역시 묘하게 남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표현 방식에 또 한 번 빈정은 상했지만 회사에서도 문득문득 남편 말이 떠오르면서 당장 몇 개월간 바쁜 건 어쩌면 지인들 덕분인가 싶어서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디 제가 착각한 게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입소문이 퍼지면서 엄마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가성비 좋은 식당으로 알려지면서 40대 이상의 중년뿐만 아니라 근처 어학원에 들르는 대학생들까지 여러 연령대의 고객층들이 탄탄하게 생겼습니다.
너튜브에서 활동하는 맛집 속의 VJ도 몇 명 왔어요. 그게 또 한 역할을 하였지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뷔페인데 메인으로 나오는 고기 반찬이 정말 훌륭하다며 요일별로 다른 메인 반찬이 나오는데 매일 와도 질리지 않는다는 유명 너튜버의 소개에 엄마 식당은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날도 적지 않았어요. 엄마는 힘도 들이지 않고 홍보가 되었다며 엄청 좋아를 하셨고요. 전 이게 다 엄마 솜씨 덕이지 결코 그냥 된 게 아니라며 축하해드렸습니다. 주희야, 이게 무슨 일이야? 번호표 뽑는 일이 다 있다. 이거 어쩜 좋니? 오늘은 그냥 종이 막 찢어서 줬는데 예쁘게 만들어야겠어. 엄마 축하해. 우리 엄마 진짜 멋진 사장님이네. 고생했어요. 내가 번호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게. 이름 받아 적었다가 소리 지르는 건 서빙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 것 같고. 요즘엔 어플로도 알람 오게 하던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찾아봐야겠다. 그런 건 또 어른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냥 번호표 나눠주는 거 어때? 맞아. 그 어른들은 기계로 하면 어려워. 쳐다보기 싫고 그냥 줄 서는 게 편하실지도 몰라. 내가 한 분 한 분 소리 질러도 되니까 기계 그런 건 하지 말자. 오, 우리 엄마 아빠 이제 사업가 다 되셨네. 알겠어요. 그럼 그냥 번호나 이름 부르는 걸로 하자. 기분 좋다. 우리 엄마 아빠 식당의 유명 맛집이네. 그렇게 오픈 10개월을 지나고 있었어요.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안정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즘 남편은 엄마 식당에 관심을 보였어요. 요즘에 식당 잘 되시나? 벌써 오픈한 지 1년 되어가네. 어제 유튜브 보는데 어머니 가게 나오더라고. 댓글 반응도 다 좋더라. 요즘 계속 점심때 줄 서서 먹는데 줄 서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더 오는 것 같다고. 재료 양도 많이 늘리시고 돈 되는 건 좋은데 일이 늘어서 좀 힘드신가 봐. 나 퇴근할 때 식당 들러서 청소 도와드리고 올 거니까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어요. 그럴래? 그럼 나도 같이 가. 가서 같이 밥 먹고 마무리 도와드리고 들어오자. 저는 웬일로 식당 일을 돕겠다고 나서는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외동딸인 제가 퇴근길에 매일 일손을 돕겠다며 들리면 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상상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싹싹한 사위랑 같이 갈 텐데 말이죠. 퇴근길에 매일 들러 부모님을 도운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덜컥 사표부터 내고 엄마를 찾아간 겁니다. 저 주희야, 좀 전에 김서방 다녀갔어. 오픈 전에 와서 자기 오늘 연차 냈다고 점심시간 내내 죽어라 일하더니 점심 손님 다 나가고 대뜸 나한테 음식 배우면서 같이 일하고 싶다는 거야. 넙주고 엎드리면서 자기 회사도 때려쳤으니 거두어 달라는데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관둬? 너희 엄마한테 말 안 해주고 이러기야 진짜. 엄마 무슨 소리야. 김서방이 회사를 관두다니. 나랑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뭐? 너한테도 말을 안 했다는 거야? 회사 정리했대. 식당 하겠다고. 퇴직금 얘기까지 하던데 2호점을 내자던가 뭐라던가. 여튼 이따 퇴근하자마자 이리로 와봐. 저는 이 일로 남편과 한바탕 큰 소리가 오가야 했어요.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남편에게 전화해보니 어머님 말씀이 맞다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옆에 있는데 그걸 이어받으면 되지 어렵게 회사를 왜 다니냐는 겁니다.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회사에서는 사표 수리가 되었고 저 몰래 무려 3주간은 업무인계차 회사에 나갔던 거랍니다. 통장에 이미 퇴직금이 찍혔다면서요.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더 이상 할 말도 없었지만 이렇게 큰일을 아내인 저와 상의 없이 벌였다는 생각에 남편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진 순간이었어요. 엄마, 이제 나도 모르겠어. 회사 부서 옮기면서 힘들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다짜고짜 관둬버리면 어쩌라는 건가 싶어. 엄마 아빠 마음 무겁게 하고 싶지 않은데 죄송해요. 열심히 한다니까 엄마가 좀 봐주라. 예, 솔직히 부부인 우리도 같이 일하다 보면 싸우는 날이 많은데 나 괜히 걱정된다. 귀한 사위한테 일이나 편하게 시킬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래도 뭐든 돕겠다고 가르쳐 달라고 하니 이쁘긴 한데 사표까지 냈다는데 어쩌겠니. 젊은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아빠랑 둘이 할 때보다 재미있게 할 수 있겠지. 엄마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식당에 들러 엄마와 얘기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와 있던 남편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전 또 사위로서 부모님 힘든 거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말에 살짝 감동하기까지 했어요. 어머님, 요즘 병원 갈 시간도 없으시다는데 사위인 내가 도와드려야지. 나이 든 두 분이 청소, 서빙, 주차까지 보려면 병 난다니까. 운영이랑 싹 다 내가 나서서 도와드리려고. 그래서 시원하게 사표 내고 온 거야. 너무 나무라지 마. 그래. 자기가 옆에 있어드리면 엄마 아빠도 훨씬 편하시겠지. 나도 덜 걱정될 것 같아. 요즘 바빠지셨는데 알바 인원으로는 유지가 힘들다고 하셨었거든. 매니저급으로 당신이 자리 지켜주면 직원 관리도 수월하고 좋을 것 같긴 해. 일단 고마워. 먼저 나서줘서. 그래도 앞으로 퇴직 같은 큰일은 나랑 얘기하고 진행해주라. 나 얼마나 놀랐는데. 미안. 알았어. 난 서프라이즈로 칭찬받으려고 혼자 결정한 건데. 당신 입장에서는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 있었겠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이제 식당 일 열심히 해볼 테니까 나 믿어줘. 믿음을 갖고 지켜보라던 남편은 몇 주 지나니 갖은 꾀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황당하게 짝이 없었어요. 아침에 허리 뻐근하다더니 병원 다녀왔어? 여보, 어쩌지? 나 의사가 무슨 일 하시냐고 절대 안 정취해야 한다길래 식당 일한다고 했더니 한동안 식당은 절대 일하면 안 된대. 허리 굽혔다 폈다 많이 쓰고 무릎도 무리하면 안 된다 그러네. 이대로 가다간 큰 수술할지도 모른다고 약물 치료부터 하재. 무릎에 허리에 안 아픈 곳이 어디야. 일 배운 지 이제 몇 달이나 됐다고. 그래 쉬어. 어쩌겠어 아픈걸. 어머니께는 내가 연락해야겠지? 자기가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식당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아프다고 휴가야. 나한테 실망하실 것 같은데 자기가 좀 해주라. 진짜 엄마 아빠 걱정만 시키고. 당신이 직접 해. 당신 직장이니까. 제가 해줄 법도 했지만 왠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처가 어른들과 일하면서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건가 싶어서 일부러 대신 연락해주지 않겠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하더니 일이 너무 고되거나 지겹거나 둘 중 하나 같았어요. 저희 남편을 제가 알지 않겠습니까? 꾀병은 아닌데 뺀질거리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예, 어머님. 죄송합니다. 마음은 식당에 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좀 쉬면 나아질 것 같은데 일단 무리하지 말라고 해서요. 당분간 제가 못 나가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전 그때부터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일을 나가지 않는 남편 모습을 보며 실망을 하였고 그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젠 남편이 하는 말부터 행동, 두 얼굴이 가진 그의 모습 모두 믿을 수 있는 게 없었죠. 결국 엄마 식당에 나가서 종일 서서 일하는 건 제 몫이 됐습니다.
그 무렵 저는 임신하면 쓰려고 모아뒀던 연가 일정을 합쳐 장기 휴가를 맡아 부모님 일을 도와줬어요. 웃긴 건 어느 순간부터 남편 놈은 식당에 나와 일을 하지 않고 집 방구석에 누워 마케팅이다 뭐다 홍보 타령만 하면서 엄청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구는 거였어요. 고작 하는 일이라곤 인터넷으로 사람들 리뷰나 평가를 모아 부모님께 읊어주는 것뿐이면서 자기가 무슨 식당 마케팅계의 전문가라도 됐냐 별 시답잖은 얘기를 줄줄이 늘어놓는 겁니다. 보아하니 백종원 아저씨 골목 식당에 따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반백수인 인간 주제에 한껏 전문가 놀이에 빠진 남편은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였어요. 시어머니까지 합세해 생색내기 시작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덕에 잘 되고 있는 식당이 아닌데 들으나 마나 하는 평가지를 곱절로 들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당에 나온 남편은 식당 컨설팅이라도 해준 양 거들먹거렸어요. 역시 내가 홍보 맡은 뒤로 가게가 훨씬 붐비는 느낌이 있네. 장모님, 새로운 손님 많아진 거 느껴지시죠? 그거 다 제가 끌어온 겁니다. 제가 올린 글 때문이라니까요. 이런 분석도 원래는 업체 맡겨서 비싼 돈 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 덕분에 거저 얻으시네요. 아이고 손님 많네. 안 써도는 좋겠어요. 이런 고급 인력을 직원으로 드시고. 우리 아들이 여태 공부한 걸 이 식당에다 전부 써먹는다니까요. 이렇게 허리 아픈 애가 종일 쉬지도 않고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난 얘가 너무 집중해서 무슨 시험 공부하는 줄 알았잖아. 엄마 그렇게 안 하면 요즘 장사 힘들어. 왜 사람들 풀어다가 홍복을 남기고 그러겠어? 나는 일당백 하는 거지. 그래요. 내가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홍보한다고 몇 천씩 금방 깨진다고 하더라고. 옆에서 사장님 대신 관리를 잘해주니까 이렇게 손님도 많이 모이는구나. 우리 사돈 어르신 금방 부자 되시겠다. 좋으시겠어요? 저희 부모님 식당이 흥한 게 모두 아들 덕분이라는 듯한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몹시 듣기 거북했어요. 부모님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사위 덕에 이렇게 장사가 잘 되네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둘러보러 나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위가 다 돌봐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고급 인력을 여기서 이렇게 노리고 고마울 따름이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사위. 우리 사돈댁이 뭘 아신다니까. 맞아요. 우리 아들이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네요. 저희 아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잘 되실 거예요. 아들의 노력? 저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떴지만 그냥 웃어드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가게를 둘러보고 심지어는 카운터 안에 들어와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돌아갔어요. 전 하여튼 요상한 모자라고 생각했죠. 매사에 둘이 무슨 쿵짝이 그렇게 잘 맞는지 붙어 다닐 때가 많았거든요. 시아버님과 시동생도 이해 못할 모자라고 하더니 살아볼수록 무슨 소리인지 알겠더라고요. 가게는 갈수록 입소문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져 확장까지 생각하게 된 시점이 온 것이죠. 여름이 다가오는데 밖에서 손부채질하면서 기다리는 손님들 보는 게 너무 안쓰럽다면서 엄마는 가게를 조금 더 넓히길 원하셨어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주시는 손님들께 대기 공간이라도 쾌적하게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확정을 예정하고 새로운 곳을 알아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왔는지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확장하신다고? 어디 건물 알아보시는 거야? 내가 건물 세우게 해드릴게.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부동산 아저씨 말고는 엄마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는데 중개사 아저씨가 당신한테 말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 손님들도 많아졌는데 늘릴 때 됐어. 일단 10억 정도만 땡겨봐. 어머니는 이 홍보팀이 움직여야지 혼자 알아보시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다 망한다. 사위라 싸게 쳐드린 거다. 평생 홍보 맡아주고 관리하는데 단돈 10억이야 10억. 10억이라니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런 돈이 어딨어. 그리고 그걸 왜 당신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쎄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당신이 무슨 명목으로 달라고 하느냐고. 미친 거 아니야? 좋은 말 할 때 준비해. 안 그러면 확 이혼하고 비법 들고 확 튀어버린다. 생각 잘해라. 그 말은 부탁도 바람도 아닌 협박이나 다름없는 이야기였어요. 농담으로 듣기엔 너무 진지했고 그의 양면성을 알고 있기에 수틀리면 언제든 이 인간이 진짜로 할 수 있는 짓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가게에 온 손님으로부터 남편이 벌인 짓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모님 가맹점 내신다면서요?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지. 여기 앞에서 카레집 하는 친구가 연락받았다고 하던데 카레집보다 이 뷔페하는 게 낫겠다고.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가맹점 운영하셔도 다 잘 될 거예요. 그쵸?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가맹점이라니. 우린 그냥 확장해서 이사 갈까 하고 알아보는 중인데 그렇게 소문났어? 그냥 확장이에요? 여기 본점 두고 2호점부터 쭉 늘려나가는 게 아니고 내 친구가 엄청 진지하게 고민하던데 첫 계약점은 가맹비 할인해준다고 해서 다른 동네 생기기 전에 자기가 선점해야겠다고 대출 알아보더만. 나 도통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2호점 안네. 하나만 해도 이렇게 바쁜데 무슨 2호점이야? 줄 서는 손님들이 부쩍 늘어서 대기 공간 만들 수 있는 목만 좀 알아보고 있어. 잘못 알고 와서 다른 식당이랑 헷갈렸나 봐. 이상하네. 본점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 확장하는 거 정해지면 연락 좀 주세요. 나 이모님 반찬 못 끊잖아.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돼요. 멀리 갈 거면 가맹점 내주고. 아니라는데도 끝까지 그러네. 대체 무슨 말을 듣고 온 거야. 주방에서 듣고 있던 저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런 짓을 벌인 놈은 남편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쥐뿔도 없이 집안일만 대충 하면서 탱자탱자 노는 놈 입에서 왜 10억이 나오고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가맹점 핑계를 대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척 저희 부모님한테 돈도 뜯어내고 간도 크게 가맹문의를 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칠 생각인 듯했습니다. 저는 주위 친척, 지인을 모두 불러 모아 이 일을 알리고 되갚아줄 방법을 모색했어요. 우선 부모님과 상의한 결과 아버지의 친구분께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변리사인 친구분이 음식점 특허 등록 출원부터 엄마의 손맛이 고스란히 담긴 고추장 불고기 등 메인 반찬의 레시피 특허까지 구체적으로 등록해 주셨어요. 이참에 그동안 부족했던 식당 운영 서류 작업을 완벽하게 해두었죠. 나름 정량 표시를 해가며 엄마의 레시피를 적어둔 자료는 있었지만 이걸 요리책처럼 재료 손질부터 육수 내는 방법, 조리 순서와 시간 등을 자세히 설명한 자료는 없었거든요. 사실 모든 음식이 엄마의 손에서는 눈대중과 감으로 나온 것이라 미뤄온 일이었어요. 하지만 레시피를 구체화하여 준비해둠으로써 우리 엄마 기술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철저히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남편놈이 들어올 틈을 아주 단단히 막아두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과 부모님 친구분들께서 식당 사업에 관심 있는 척 남편에게 접근해
남편이 만든 설명서를 구할 수 있었고 주고받은 문자 등을 증거로 준비해 두었어요. 설명서에는 아주 어줍지 않은 레시피들도 들어있었는데 그래도 얼추 엄마 어깨 너머로 만드는 방법을 많이 받은 모양이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거짓 명함도 팠는데요. 이름 앞에 무슨 마케팅 부장이라고 적어둔 것이 아주 우습더군요. 진짜 전문가 놀이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핸드폰 번호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사기꾼과 부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 사기꾼이 된 것인지 사기꾼인 남편을 만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변호사인 고모부의 도움으로 남편보다 먼저 이혼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를 그에게 던져줄 수 있었어요. 저기요, 10억이 아니라 너한테 단돈 10원도 못 주니까 좋게 도장 찍어. 진흙탕 싸움할 준비돼 있니? 각오는 돼 있는 거냐고. 변호사 쓸만한 돈이라도 있어? 돈 많아? 엄마 가게 이름 여기저기 팔고 영업 비밀이나 캐내서 한탕 챙길 생각을 해. 진짜 못났다. 도장 찍어. 머리 굴리지 말고. 자기야, 잘못했어. 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알잖아. 지금 빈털털이야. 내가 회사 관두고 퇴직금 야금야금 써가며 살았는데 나한테 무슨 돈이 있겠어. 영업 비밀이라니 오해야. 미래를 위한 나만의 연습이었어. 절대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야. 덜 떨어진 새끼. 연습하는데 명함 파고 핸드폰 번호 새로 만들고 사람들을 그렇게 모집하고 다니니? 됐고요. 지금 바로 사기꾼으로 확 쳐놓기 전에 일단 우리 서류부터 정리해. 어머니랑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가맹점 사기칠 생각하셨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사기라니. 내가 어머니 가게 살려고 얼마나 힘썼는데 후기 댓글 한 번 안 읽어본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 난 홍보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했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칠 생각을 해. 당신 후회할 거야. 우리 부모님 몰래 뒤통수 칠 준비하면서 발 뻗고 잠이 오든 이게 내가 내친 거냐? 당신이 확 이혼해버린다고 돈 내오라고 협박한 게 누군데. 해 이혼. 누가 겁날 줄 아니? 나 비겁한 찐따놈이랑 같이 못 살아. 그때 한 말은 한 번 해본 소리야. 이혼이라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 내가 어머님 비법을 어떻게 알겠어. 누구한테 팔겠니 그걸. 알아도 난 따라하지도 못해. 남편의 감정은 오락가락했어요. 저한테 화도 냈다가 울며 빌기도 하고 종잡을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 번호로 된 가맹점 제안 문자를 보여주며 어깨를 밀었습니다. 이건 뭐냐? 어떻게 설명할 건데?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내가 너 하나 못 넣을까 봐? 레시피까지 몰래 정리해뒀다는 게 난 너무 소름 끼쳐. 어디 감히 남의 기술을 빼가려들어? 문자를 보고 다리가 풀린 남편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져 나뒹굴더라고요. 멱살을 잡고 뺨을 후려쳐주고 싶었지만 사람 같지도 않은 그놈 몸에 제 손이 닿기도 싫은 마음이 들어 발로 툭 밀쳤습니다. 쇼하지 마 당신. 단 10분이라도 엄마 가게 제대로 도운 적 있어? 식당 나와서 뺀질뺀질. 네가 그따위로 남 인생에 슬쩍 얹어가려고 하니까 이깟 문자 하나에 인생이 끝나는 거야. 나이값 좀 해라. 어디 땡전 한 푼 없이 살아봐 아주. 결국 돈 냄새만 쫓던 남편놈은 사기죄가 두려웠는지 순순히 이혼 절차에 합의했어요. 시어머니까지 합세한 것 같아 더 해보고 같이 신고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신고하지 않는 대신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넘기고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을 따로 챙겨주기로 했어요. 빈털터리 타령을 하던 남편에게 남은 퇴직금 전부를 가져올 수 있었고 그를 진짜로 거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합의 사실을 알고 제게 전화해 울고불고 한바탕 난리를 부렸지요. 얘가 이러지 말아라. 식당 잘 되게 하려고 한 거지 얘가 무슨 다른 마음이 있었겠니?
우리 아들이 회사 관두고 식당 나간다면서 나한테 평생 직장 생겼다고 하네야. 그렇게 식당에 마음 썼는데 농간에 치려고 했다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예, 내가 다 서운하다. 어머니,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남편이 어머니랑 짜고 가맹점 사기치려고 했다고 다 말했어요. 어머니 눈물은 이제 제가 믿을 수가 없네요. 그만하세요. 저희 이혼합니다. 아니야, 오해야, 오해. 그래, 또 그 몰래 서프라이즈 하려고 준비한 거라 네가 놀랐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정말이지 농간에 치려는 게 아니래도. 우는 소리를 하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돌변하시더니 남편에게서 이혼 합의 내용으로 받은 재산을 돌려달라며 악을 썼어요. 이 나쁜 년아, 아파트 가져가기로 했다며. 그럼 돈이라도 돌려줘. 내 아들이 오랫동안 그 회사에서 일해서 받은 퇴직금을 네가 왜 다 가져가냐? 처가에 돈 많이 벌어주려고 그렇게 매일매일 고생했고만 누명이나 쓰게 만들고. 너 그렇게 하다간 눈물에서 피눈물 난다. 어머님, 말 조심하세요. 둘 다 사기죄로 쳐놓기 전에 그 입 다물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바득바득 대들었어요. 하마터면 엄마 식당에 거짓 가맹점 사기에 휘말려 타격 입었을 걸 생각하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오신 걸 알기에 아름답게 일군 식당이 저에게도 소중했거든요. 남편의 계획을 빨리 알아차려 손에는 없었지만 그런 존재가 제 곁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전 남편을 털어버린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엄마 손맛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전 남편을 혼쭐 내겠다고 시작한 것이지만 레시피를 특허 등록해둔 덕분에 엄마는 새로운 브랜드의 식당을 하나 더 내셨습니다. 고추장 불고기 전문점이요. 이제 식당 운영에 대한 감이 온다고 하시면서 공간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를 확장한 겁니다. 한식 뷔페 식당도 브랜드화하여 가맹점을 냈고요. 고추장 불고기 식당도 이제 유명세를 타면서 가맹 문의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어요. 브랜드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 가맹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로고 작업부터 메뉴별 공장화 과정까지 참 험난한 시간을 버텨냈네요. 아빠도 저도 지금은 엄마 덕에 인생이 폈다고 하는 중이에요. 제가 엄마의 손맛을 조금이라도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자식처럼 일군 이 가게를, 아니 이 브랜드를 언젠가는 제가 이어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먹는 모습 보는 게 행복하다는 엄마 말을 조금씩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정 여사님, 지금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용기 내어 식당 일을 시작해주고 또 묵묵히 손님들 위해 일하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정 사장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일하시고 맛있는 메뉴 개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으로 힐링하는 여름날 보내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